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분이신데요. 돌출입과 개방교합이 같이 있으신 분의 교정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분은 앞니가 좀 돌출이 돼 있어서 돌출입 증상이 있었고요. 또 앞니가 위아래로 이렇게 뜨는 것을 개방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개방교합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방교합과 돌출입 증상이 같이 있으면 우선 불편한 게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로 끊어먹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면이나 국수 같은 것을 앞니로 끊어 드시질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화를 할 때 혀가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분은 2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요. 보통 이처럼 돌출입과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나서 앞니와 어금니를 각각 고르게 하고 난 다음에 발치 공간으로 앞니와 어금니를 조정을 해서 입모양을 보기 좋게 교정하는 순서로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작은 어금니를 좌우 4개를 발치를 했는데요. 발치를 교정기를 붙이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교정기를 붙이고 나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교정기를 발치할 치아에도 붙이고 난 다음에 1, 2주 정도 있다가 발치를 하게 되면 그 치아가 잘 빠지고 따라서 환자분이 좀 더 불편함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기를 붙이고 난 다음에 발치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어금니 발치할 때 첫 번째 작은 어금니와 두 번째 작은 어금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두 번째 작은 어금니를 빼고 발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하 좌우 4개를 발치를 했고요. 그 발치한 공간을 이용해서 먼저 앞니와 어금니들을 배열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돌출입만 있고 개방교합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앞니와 어금니들도 조금씩 비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니와 어금니들을 고르게 배열을 합니다. 이때 발치 공간의 일부가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치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와 어금니를 고르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발치 공간으로 앞니를 후방 이동시켜서 돌출입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과정에서 앞니가 뒤로 들어가거나 또는 큰 어금니가 뒤로 나오거나 하는 이런 양은 어느 정도 의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교정 후에 입모양이 가장 이쁘고 보기 좋게 개선되도록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니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합죽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금니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돌출입의 개선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발치 공간이 적절한 위치로 적절한 양만큼 다 닫히고 난 다음에 교정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자, 배열이나 각도가 모두 좋게 보이시죠? 자, 이분의 교정 진행 과정 동안에 웃는 모습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실 텐데요. 처음에는 돌출입도 있었고 앞니도 개방교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면서 일단 치아들이 고르게 됐고요. 치아들이 고르게 될 때는 아래 앞니가 작기 때문에 먼저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앞니가 고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방교합이 서서히 개선이 되면서 돌출된 입모양은 교정 중반부나 후반부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정이 끝날 때쯤이면 배열도 좋고요. 각도도 좋고 그리고 개방교합도 모두 개선되어서 웃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대 후반 남자분에서 돌출입과 개방교합이 같이 개선되는 과정을 구간별로 좀 나눠서 몇 가지 요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돌출입 개방교합 사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박열 원장의 치아교정TV도요.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